저희가 도표들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두 분 전문가들의 설명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일지 사거리와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보면은 이제 3번 같은 5월 27일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지대공 미사일 이제 짧은 거죠. 짧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동해 쪽에서 쏘아서 사거리가 짧으니까. 근데 서쪽에서 쏘게 되면은 최대한 이제 사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서쪽에서 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쏘는 데가 방해안이나 북창 이쪽에 쏘게 되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발사 위치를 보게 되면 대충의 이 탄도 미사일의 그 모형 같은 걸 알 수 있는 그런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도 뭐 같은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저 방현에서 많이 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기지인가요? 이 군사 기지가 이쪽에 몰려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저도 파악을 못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도 발사했었고요. 지대함, 그러니까 땅에서 군함을 향해서 쏘는 저것은 이렇게 미국의 전략 함대들이 왔을 때 그걸 겨냥했었다는 그 해석이 굉장히 있었고요. 특이한 경우였죠. 순항 이게 지대함 이건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순항 미사일이었거든요. 그 이제 요격적이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순항 미사일이어서 이거는 순항 미사일은 속도는 느리지만 정확성이 높아서 그 주로 이제 사용하는데 주로 많이 발사를 안 했었죠. 이따가 특이한 경우로 이번에 발사해서 군 당국을 놀라게 했던 그런 미사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통상 5,500km 이상 날아가면 ICBM이다 라고 규정을 하는데 이번에 쏜 미사일은 정상 각도로 했다면 아까 말씀하신 10,000km, 15,000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예. 그런데 이제 그 ICBM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명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그 미국을 어떤 식으로 그 가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사거리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같은 ICBM이라도 5,000km 정도 되는 데 있어서는 뭐 미국을 직접 가격하기에는 사실 어렵게 되겠죠. 물론 뭐 괌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되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미 대륙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건 적어도 만 한 2,000에서 한 5,000 정도가 돼야 미 전역을 그 가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미국을 위협할 수 있고 미국을 위협해야 어떤 의미에서 한반도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한미 군사 역량을 약화시키는 그런 그 결정적인 그 행위를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은 북한이 그 핵탄두를 여기서 실어서 하는 데까지 성공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북한이 이 ICBM과 관련된 소위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자체도요. 오래전부터 벌써 자기들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험을 해서 나름대로 이것을 과시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만큼 늦어졌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마찬가지로 북한은 이미 또 핵탄도 자체도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4차 핵실험 하고 난 다음부터 이미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형화, 경량화에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아직까지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핵탄두급 ICBM 이것으로서 명명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아직까지 그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자, 지금 중국은 매우 당혹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ICBM 발사까지 성공했다라는 발표를 한 뒤에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번엔 베이징에서 취재하고 있는 박희천 특파원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박 특파원 나오십시오.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시각으로 오후 3시, 한국 시각으로 4시에 열리는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할 때마다 유관 국가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정도의 성명을 내놓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이기 때문에 비판의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계속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를 무시한 북한의 행위에 당혹해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방문한 시진핑 주석이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대하며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자는 데 합의한 뒤 곧바로 북한이 ICBM을 발사한 것에 크게 불쾌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ICBM 도발로 사드 반대 명분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도발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중국으로서는 큰 부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박희천입니다. 네, 앞서 정영태 박사께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이 ICBM 북한이 오늘 미사일 쏘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비해야 되는지 광고 영상까지 만들어서 대응 요령 영상까지 만들어서 방송을 할 정도로 매우 북한 미사일 도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이번에 일본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도쿄 황보현 특파원 나오십시오. 네, 도쿄입니다. 네, 도쿄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일본의 주요 방송사들은 조금 전인 3시 반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는 발표 내용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주요 방송들은 북한이 성공했다고 발표한 ICBM이 과연 어떤 미사일인지 또 일본에는 어떤 위협이 되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오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고도가 2,500km를 크게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위성은 이번 미사일이 북한 서해안의 구성 부근에서 동쪽 방향으로 900km를 비행해서 동해상의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EEZ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앞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게 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한 뒤 북한 미사일 도발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는데 이는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독일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미일의 강한 결속을 기초로 해서 국제사회에도 북한에 대한 압력 강화를 강하게 호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건설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 네, 북한은 세계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들의 표현으로는 탄도 로켓을 개발했다, 성공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미 본토를 정말 타격할 수 있는 것인지는 좀 더 검증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견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사거리 1000km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대기권 재진입 시, 즉 탄두가 낙하할 때 최대 속도가 마하 24에 이릅니다. 온도 역시 섭씨 7000도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고열로 표면이 깎이는 이른바 상마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탄두를 보호하고 표적에 정확하게 떨어지게 하는 게 대기권 재진입 기술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대기권 재진입 모의 시험을 공개하는 등 꾸준히 관련 기술을 확보해왔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전투부의 재돌입 믿음성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한 국가가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같은 군사 강국에 국한되는 등 북한의 주장은 아직 시험 단계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에 필요한 기술을 어느 정도는 확보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존 실링 박사는 최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CBM을 발사해 탄두의 재진입을 검증해야 하는데 북한은 이 실험을 아직 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ICBM 개발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력 확보도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어쨌건 이제 곧 개막하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성공 주장은 최대 의제로 부상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국제사회가 어떤 제재를 하고 어떤 결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김정은은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 미사일 핵개발 계속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자, 이번엔 김평정 기자 리포트를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3월 2일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새로 채택했습니다. 같은 해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곧바로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탄도미사일 개발 지시로 맞섰습니다. 우리 시기의 다양한 군사적 타격 수단들과 주체탄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더 많이 개발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은 지시 이후 북한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핵무기 개발과 새로운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번이나 실시했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 발사 실험에선 7번 실패하는 굴욕을 경험했지만 이 가운데 한 발은 최대 고도 1,400km에 이동거리 500km를 기록해 성공적이란 외부 평가도 나왔습니다. 발사 시험에 성공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도 북한이 역량을 집중한 분야로 꼽혔습니다. 김정은은 더 나아가 올해 신년사에서 장거리 미사일 개발 완성을 예고한 데 이어 대출력 로켓 엔진 개발을 과시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섰습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연발적으로 이룩됨으로써 지난 1년 동안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무시하고 핵탄두와 미사일 개발에 전력을 다한 김정은은 내부적으로는 개인 우상화 소재로 활용하고 외부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을 압박하는 행보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앞서 김주환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 오늘 조선중앙TV가 리춘희 아나운서, 항상 이런 제일 큰일 있을 때 발표하는 그 아나운서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서명한 그 장면, 사진과 그 문안,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그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김정은이 서명하고 있는 장면이 실제 그 장면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7월 3일입니다. 어제 이제 서명을 하고 오늘 이제 실행을 한 거죠. 네. 그 필체를 보면 좀 독특하죠. 필체가 이제 주체 필체라 그래서 김정일 아버지 때부터 쓰는 삐딱하게 이렇게 쓰는 필체를 쓰고 있는데 김정은도 그렇게 쓰는데 아마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아직 필체가 그렇게 이제 완성된 어른 필체 같지는 않은 그런 필체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김정은의 의지를 담은 이번에 ICBM 발사였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 문안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잠깐 멈춰. 당중앙은 자, 잠깐 지금 조선중앙TV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조선중앙TV가 지금 새로운 화면을 방송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오늘 발사 대륙간 장면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과정을 현지에서 몸소 관찰하시고 그 빛나는 성공을 자, 이게 좀 주목할 만한 대목인데요. 통상은 그 다음 날 공개를 했었는데 지금은 물론 동영상은 아닙니다만은 사진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이 탄도미사일 오늘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곧바로 공개를 했습니다. 자,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해야 되는지 좀 화면 보면서 좀 두 분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자, 김정은이 직접 참관을 했고요. 성공했다고 보고 축하하고 있는,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각 북한의 관영-TV, 북한의 사실상 유일한 TV 방송 조선중앙TV가 지금 이 시각 방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수를 치고 있는 아까 그 전략 로켓군이라고 네, 한 그렇죠. 거죠. 그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참관을 하고 발사 성공을 자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전 그 미사일 날아가는 모습에서는 좀 특이할 만한 장면이 있었습니까? 이번에 보니까는 그 노즐이 3개인가 4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렇게 이제 미사일 전문가들이 이야기 이게 3개를 동시에 분출시켜서 그 하늘로 날리려 그러면 조금이라도 한 축이 약해지거나 하게 되면 네. 이것이 태도를 이탈하거나 돌거나 하게 되는데 그것이 힘 추력이 똑같아야지 쫙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였다 그럽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화성 12호 때부터 그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 미사일 전문가들이 깜짝 놀랐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야, 이 기술까지 갖구나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 기술이 된다는 거는
이 추력력을 묶는 수만큼 추력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미사일의 이 사거리를 높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그래서 저도 자세히 아까 봤었는데요. 그 3개인가 4개를 달고 같이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기술에서 완성 단계가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방송된 건데요. 이게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발사 전 장면까지 다 촬영을 해놨고요. 지금 그것을 불과 한 6시간, 7시간 만에 공개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망원경을 통해서 발사 장면, 발사 시작 전 장면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을 통해서 지금 우리 정보당국, 우리 국방당국도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을 텐데요. 여기가 그 방현입니다. 방현 그 미사일 발사기지. 예전에 이제 대포동 장거리 미사일 쓸 때는 이제 대포동 미사일 3단계, 3단체로 돼 있었던 미사일이었는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2단체로 돼 있습니다. 2단체로 돼 있습니까? 예, 지금 2단체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럼 2단 중에서 한 단이 한 단으로 분리되고 이제 분리가 날아가게 돼 있는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물론 발사 초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각이 아직까지는 높겠습니다만은 이 사진까지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저 확인 자체가 네. 지금 2단까지만 보인 사진이고 네. 그렇죠. 좀 더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이 발사 초기니까 뭐 그렇겠습니다만은 거의 수직으로 지금 날아오르고 있는 매우 고각으로 쏜 모습. 김정은이 하늘 높이 쳐다보고 있다가 성공했다라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모습. 자, 이것이 정말 자축할 일인 것인지 아니면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인지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미국이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미국 본토까지 직접 겨냥하겠다는 ICBM 발사에 성공했다는 오늘 북한의 발표. 지금까지 한반도 상황도 늘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정말 또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선화 기자 통일부에서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선화 기자를 연결해서 북한의 조금 전 발표 내용 좀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이 기자 나오십시오. 네, 이선화입니다. 네, 자세히 좀 전해 주시죠. 네, 북한이 예고한 대로 조금 전 오후 3시 반에 조선중앙TV를 통해 특별 중대 보도를 했습니다. 리그미 아나운서가 나와서 일단 내용을 전했고요. 잠시 뒤에 지금 보시는 이 발사 장면을 사진들로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새로 개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이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앞서서 어제 시험 발사하라고 친필 명령서를 내렸다면서 김정은이 서명하는 장면, 또 서명 사진, 명령서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또 발사 장면은 동영상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고요. 사진들을 지금 10여 장 내보내고 있습니다. 화성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무기체계에 붙이는 이름으로 북한은 중거리 미사일 화성 12형을 공개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화성 14형을 발사했다고 했습니다. 미사일은 오전 9시에 서북부지대에서 발사해서 예정된 궤도를 따라 39분 동안 930km를 비행한 뒤에 동해의 목표 수역을 정확하게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대한 세워서 발사를 해서 최대 고도가 2,802km까지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현지에서 발사를 직접 지켜보고 발사 성공을 세계 만방에 장엄하게 선언했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국가 핵무력 완성을 위한 최종 관문이었다면서 이번에 한 번에 성공을 한 것은 역사에 특기할 만한 대경사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또 이로써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당당한 핵강국이 됐고, 이로써 미국의 핵전쟁 위협을 근원적으로 끝내고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겠다는 억지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이선아입니다. 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성공 발표. 두 분의 전문가의 해설을 들었습니다. YTN 개건 해설위원인 정영태 박사님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인배 박사님의 해설도 잘 들었습니다.